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와 부동산 버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2020년입니다. 자, 2019년에 주택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랐죠. 자, 진축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금리로 대응하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고, 자, 이제 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재금리 인하로 0.5% 기준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 첫 자연 인구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올해 주민등록 인구가 마이너스 2만 1000명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20만 명 전후에 인구 증가가 매년 발생을 했던 부분인데 어느 순간 이게 급격하게 줄어가더니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19와 전혀 관계없이 추세적으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자, 2011년에 40만 명대의 출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갑자기 20만 명대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자, 2012년에 48만 9천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7만 6천 명, 마이너스 43% 줄었네. 이거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죠. 자, 한국의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만 보셔도 알게 됩니다. 1970년대 출생아 수가 100만이었는데 올해 출생아 수가 27만 6천 명으로 70% 이상 감소했다는 부분이죠. 자, 원래 출생아 수가 지금 20만 명 단위로 줄어들고 있어요. 100만 명대에서 80만 명대가 한 15년 유지되다가 다시 60만 명대가 한 15년 전후로 유지되고 다시 40만 명대가 10년 이상 유지되면서 그래, 여기선 더 안 떨어지겠지 했는데 20만 명대로 꼬꾸라진 거죠. 20만 명 단위로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자, 이제는 여기서 인간적으로 더 줄어들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어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 지금 체류 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수 보면 2018년에 92만 명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부족한 인구를 채우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18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2년 연속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조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같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나마 유학생들이 그 부족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그래도 중장기 추세적으로는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제도적인 개편이 있지 않는 이상.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매년 20만 명씩 늘던 인구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 생산시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그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질 거예요. 왜? 출생아 수는 정체가 될 것이고 사망자 수는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럴수록 그러면은 더 필요 없는 부동산이 많아진다는 부분이죠. 자, 무주택자 입장에선 희망이 보입니다. 일본식 부동산 거품 붕괴가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서 빈집이 남아돌 테니까 지금 일본의 빈집 이야기를요, 이것이 이제 어떤 지방 지역이나 시골 지역으로 한정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도쿄에서도 빈집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말고는 굉장히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고령층이 거주하는 뉴타운 지역 굉장히 비싸게 매입했지만 지금 자산가치 측정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 말씀드렸고 언젠간 이 부분이 부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최소 15년은요, 인구 문제가 수도권 부동산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적어도 아파트에는 영향은 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령층의 거주 지역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사망 연령층이 고령층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거주하는지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서울에 강남에 거주하시겠습니까? 주로 지방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베이비붐 세대부터 수도권의 거주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시골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시잖아요. 왜? 그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세대들이 시골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으로 빈집이 우선적으로 증가하는 곳은 시골 지역이고 중소도시 순이 될 것이다. 당장의 수도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46.3%인데 2019년에 50%까지 치솟았고 이건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나 대학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의 영향을 수도권이 가장 늦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작도 안 했는데 지방 도시에서 뭐 인구 소멸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지자체에서 생존을 위해서 뭐 출생아 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올해 인구가 감소하기 전부터 지방 지역은 인구 유출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상속을 받은 지방이나 중소도시 부동산이 있다면요, 매수자가 있을 때 얼른 처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의 자산 가치 측정 자체가 안 되고요. 결국엔 부모님이 부동산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세금을 물려주신 꼴이 될 것이다. 매수자 있을 때 빨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 서울시의 도시계획 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은요, 이런 식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지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을 때 꾸미기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에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인구가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고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을 세워야 되는 것이 수도권 지역이다. 이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주택 구입은 가구 단위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증가세가 크게 눈에 띄게 완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계속 증가했다는 부분이에요. 가구당 평균 가구 수는 계속 줄어드는 건 맞지만 가구 수 자체는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은 가구 단위로 하고 그 주택 수요는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이 가구 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인구 감소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구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은요, 둘째와 셋째 출산아의 큰 폭의 감소입니다. 뭐 첫째아도 감소하긴 했는데 둘째나 셋째아 감소가 2배가 넘는 비율로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첫째만 낳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1.5룸이나 투룸에 거주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가구원 수가 줄어도 넓은 면적의 주택을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거역 같은 평수라면 기왕이면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부분, 그래서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당장의 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느 시점이 오면 서울 아파트도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인구 구조상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로 20년 뒤에 서울 인구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70대, 80대 인구가 155만, 113만을 가리키는데 20대, 30대 인구가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부분이죠. 또한 70대, 80대 분들이 수도권의 부동산을 꽉 움켜잡고 있으신 상황인데 이들 연령대의 사망으로 일시에 부동산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중에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그 수요가 없게 되면 그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한다 말씀드렸고, 저희 쇼킹 부동산에는 과거에 생존 부동산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도 제값받고 처분하고 싶다면 15년 이내에 파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